HLB가 0.19% 하락하며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39%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는 1.87% 상승했기 때문에 이틀 연속 지수화 섹터와 디커플링을 이어간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3.36%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4.4% 상승했기 때문에 3.18% 하락한 HLB는 주간 상승률에서도 지수나 섹터와의 동조관계의 균열 조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차트상으로는 특별히 분석할 게 없을 만큼 HLB는 코스닥 제약 섹터와 비슷한 궤적을 보여주며 거의 유사한 동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4주 만에 변화의 기류가 포착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제약 섹터의 이틀 합산 등락률을 보면 상승 종목이 67개였고 하락 종목이 175개였기 때문에 일부 종목의 급등에 따른 강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차트 분석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조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주간 코스닥 제약 섹터와 HLB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보면 지난주까지는 최대 등락률 편차가 2.57%에 불과했으며 평균 등락률의 편차 또한 0.54%로 미미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진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4.79%의 차이를 보이며 급격하게 동조 흐름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NDA 재신청과 클래스2로 배정된 이후에는 한동안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수화 섹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며 23거래일을 전후로 변화가 나타날 것을 전망해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예상대로 전개된 모습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강조드렸듯이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2024년 클래스2 배정 이후의 흐름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주가의 추이와 함께 조정 구간의 경로를 당시 상황과 꾸준하게 대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클래스2 배정 이후에는 23거래일 동안 26.47%의 조정을 보였는데 현재는 18거래일 동안 20.67%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일로는 5거래일 차를 보이고 있고 조정폭은 5.8%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현재 주가가 2024년보다 저평가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남신약 임상지표가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란셋 등재를 통해 임상 성과와 학술적 신뢰도가 국제 학술 무대에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의미한 포인트로 강조드려왔듯이 CMC 문제로 발생한 CRL의 세 번째 도전인 만큼 승인 확률이 89%에 육박한다는 통계지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항서제약은 두 차례 CMC로 실추된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사적 보완 역량을 총동원했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담관함 NDA 신청과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2024년 클래스2 배정 시점과 비교하여 현재 주가가 저평가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재료가 미진할 때도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대세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이 HLB의 주포인데 재료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공매도 공세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승인 여부가 발표되는 7월까지 주가를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공매도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거나 주포가 급반등을 앞두고 개미털기 목적의 의도적 방조가 지속된다면 2024년 조정폭을 잠시 하회할 수도 있겠지만 명분 없는 과대낙폭은 조기에 회복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세력이 총공세를 펼친다고 해도 2차 CRL 당시 하한가 자리인 46,5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단기적으로는 56,600원 라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주요 대응 포인트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역대급 순매수세를 이어갔던 금융투자는 매수세를 지속하며 3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ETF로 인한 패시브 자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추종하는 물량 또한 적지 않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우리 시장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록의 MSCI 한국지수 등 외국계 패시브 자금은 외국인으로 집계되지만 개인이 ETF를 매수하면 운용주체가 ETF에 편입된 개별 종목들을 실제 매수하면서 최종 통계에서는 금융투자의 순매수로 집계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멤버십 회원방에서 안내드렸듯이 공매도 비중이 42.5%로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과 함께 동시호가에서 금일 정규장 거래량의 37.4%에 해당하는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는 MSCI 수급 급증과 리밸런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MSCI 정기 리밸런싱이 금요일에 진행되면서 변경된 비중이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되었는데,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리밸런싱 물량이 동시호가에 집중되면서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42.51%로 역대급으로 급증한 것 또한 공매도의 하방 압력이 거셌다기보다는 대규모 리밸런싱 매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자인 LP와 헤지펀드들이 기술적 대응을 하기 위해 공매도가 일부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실행한 일시적인 공매도 포지션은 지수 편입이 일단락되면 상당수 물량이 기계적 숏커버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거래원 매매 동향을 보면 주요 공매도 창구의 포지션이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대량 보유자이자 95개월 연속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메릴린치가 압도적인 순매수로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여준 반면, 주요 공매도 창구임에도 한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골드만삭스는 급격하게 공매도를 강화하며 상반된 포지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한투자와 모건스탠리로 유입되는 매매 주체들은 일별로는 비교적 명확한 포지션을 취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루하루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 탓에 주간으로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부재한 가운데 눈치보기 국면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거래원별 매매 동향은 최대 6개월까지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누적된 데이터와 이를 시각화한 자료는 출량파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를 보였으며, 개인은 적지 않은 물량을 순매도하며 이탈을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워낙 HLB가 지수와 섹터 대비 약세를 보이다 보니 개인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수급 동향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급반등 전에는 개인의 이탈이 가속화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반등 시그널로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이 상당 부분 개인 ETF 자금과 연계되어 있듯이 외국인의 순매도 역시 상당수가 공매도 물량과 결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 동향을 점검할 때에는 표면적인 수치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메커니즘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와 코스닥 제약 섹터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HLB와 이노베이션을 제외한 모든 그룹주들이 2차 CRL 직후에 하한가 자리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세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오히려 강하게 표출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월 25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925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주 2023년 이후 처음으로 900만 주를 넘어섰는데 여전히 잔고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역대급 공매도 잔고는 주가의 대세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잔고는 상방 세력들이 매집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향후 반등 국면에서 숏스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숏커버링을 주가 상승의 근본적 동력이 아니라고 협소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간과한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숏커버링은 단순히 주가 상승에 떠밀려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대세 반등의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포지션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호재에 대응하든 기술적인 해지 전략이든 대세 반등 징후에서 나타나는 공매도 세력들의 숏커버링을 통한 폭발적인 매수세는 그 자체로 주가 반등과 대세 상승의 원천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추세 강화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3,459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3,090억 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신규 대차 물량은 14,026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11,942억 원입니다. 대차 잔고는 9,045억 원으로 지난주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7.5% 급등하고 코스닥은 3.36% 상승하며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압도적인 상승률을 이어간 모습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 증시의 대세 상승을 예측해드렸으며 이러한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는 중동 이슈를 포함하여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혜주를 무료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벤트를 개시한 지 4개월 5일 만에 2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였는데 한 주 만에 수익 금액이 3천만 원이나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1억 원을 투자하여 4개월 12일 만에 2억 7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투자하여 1년 동안 2배 수익인 2억 원의 투자 성과를 올리는 것이 기본 목표이며 2년 동안 4억 원의 투자 성과를 거쳐 결과적으로 3년 동안 8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멤버십 회원방 HLB 단기 대응은 2차 CRL 이후 HLB가 11.4% 상승하고 HLB 제약은 9.3% 하락했지만 고점 익절과 저점 재진입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2차 CRL 이후에만 761.6%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변곡점마다 비중 조절을 병행한다면 추가 수익을 취하거나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5,205%이며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9,066.5%입니다. 손절로 마감된 종목은 438.7%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압도적인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억으로 8억 만들기 이벤트 종목보다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훨씬 더 양호하며 지수가 약세를 보이거나 강세를 보이거나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